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엔 지인들과 가족들과 술 한잔 먹으며 평일에 스트레스를 풀어주기에 딱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면서 2.5단계 격상 또한 검토 중에 있죠. 당분간은 아쉽지만 나가서 먹는 것 또한 조금 자제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던 상승 랠리 속 조정이 오는 것 같은데 조금 세게 오는 듯하죠. 이번 기회에 암호화폐 시장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이게 뭐냐 하면서 패닉셀이 올 법한 하락장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2년, 3년 있었던 분들에게는 그리 크게 무섭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워낙 조정 없이 올랐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조정이 오겠지 하며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큰 낙폭 속에서는 현물 시장 에서도 아쉬운 소리가 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곡소리가 나기 마련이죠. 지난 1시간 바이낸스에서 1.55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 강제 청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JGG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시간 바이낸스에서 1.5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게 되면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라는 특정돼서 말하지 않죠. 이 말인즉슨 큰 낙폭의 숏 포지션을 걸었던 분들도 갑작스러운 반등에 청산을 당하고, 이 정도면 오를만 하겠지 했던 롱 포지션의 경우 또한 계속 하락을 하면 롱, 숏 모두 할 것 없이 뚝배기가 깨진 것인데요. 네, 현재 완연한 상승장이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크나큰 공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번 비트코인의 폭락에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까요? 이번 폭락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의 6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패닉이 몰려오는 듯 보이지만 이 기사에서는 6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OKEX 거래소의 인출 재개 소식을 들었는데요. OKEX 거래소의 경우 얼마 전 갑작스레 입출금 중단이라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거래소의 전자지갑 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중국의 공안의 조사를 받아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인데, 이 전자지갑 키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알고 보니 설립자였습니다. OKEX 거래소의 설립자였던 것이죠. 이 내용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달 급작스럽게 하락을 하며, 하지만 다시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 입출금 정지가 풀린 것이죠. 그때 당시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의 개수가 20만 개였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이 20만 개라는 숫자가 대규모 덤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10월 중순 정도에 이 일이 터졌으니 그때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입출금이 강제적으로 존버를 하게 만들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겠죠. 그 중에서 중장기 홀더들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불안감에 풀리자마자 매도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정도의 덤핑으로는 이 정도 하락을 야기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잠재적인 유해한 규제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가 재무장관이 제안한 루머 규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루머의 경우는 거래소가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콜드 월렛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라는 것인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비트코인을 USB에 보관하는 그림이나 이런 사진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콜드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콜드 월렛을 이체를 할 때 신원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는 루머라고 하니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지금까지는 큰 조정이 없었던 랠리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기준 현재 11,000달러대에서 19,000달러까지의 상승 중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큰 조정 없이 숨도 안 쉬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천천히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크게 상승을 한 만큼 조정이 크게 오는 것이죠.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 같다 등등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이 시작을 안 했지만 만약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여 11,000달러대에서 30,000달러까지 조정 없이 상승 후에 만약 조정이 오게 되면 30,000달러대에서 10,000달러 후반대로의 자이로 드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급하게 오른 만큼 지지선이 견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나방처럼 달려든 비트코인 이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것 봐라 비트코인 역시 사기다 다신 안 한다라는 마음으로 비트코인이 사기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오히려 지금의 조정장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인 20,000달러대에서 강한 심리적 저항과 다섯 번째 이유로는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 소식,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의 경우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그리 좋지 못한 소식으로 보고 있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지나친 공포와 탐욕지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많은 이유들이 종합해서 지금의 하락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실 하락 후 그리고 상승한 후 그에 대한 이유를 찾으라면 수십 가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여러분들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눌러 앉은 사람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 예측은 참고식으로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현재 많은 매체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 저널 1면에 비트코인이 장식을 하며 화제가 되었었는데 미 CNBC 방송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CNBC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업계 관계자와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엘리엇 파동상 강한 상승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형 매체 CNBC의 경우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급등 배경에 대해서 페이팔과 스퀘어의 사례를 거론하며 업계 관계자와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용하여 이제 향후 가격 변동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엘리엇 파동 이론의 경우는 시세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를 하게 되고 5개의 상승 파동, 3개의 하락 파동에 합계 8개의 발을 하나의 사이클로서 분석하는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74,00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 것인데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4,0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과연 이번 조정 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갈지 귀추가 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설립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치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적어도 2%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노보그라치는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순자산의 2에서 3%를 가져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치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든 투자자들은 그들의 순자산의 일부를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경우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순자산 2에서 3%를 비트코인에 넣고 5년 뒤에 살펴보게 되면 더욱 가치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노보그라치의 경우는 골드만삭스의 전 파트너로 포트리스 투자그룹의 매니저 출신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어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 밑에는 노보그라치가 2만 달러를 예측한 것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고 소식을 하고 비트코인이 12,000달러 아래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보그라치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3분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중 5%는 적어도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어야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포트폴리오 중 5% 정도를 비트코인에 넣어놨을 때 수익률이 최상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참으로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 금, 은 등등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들 중 2018년, 2019년, 2020년 상승률 최고의 자산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투기다, 도박이다라는 색안경에 쓰여 있을 때도 모든 자산 중 상승률이 1위였습니다. 앞으로 기관들의 투자 러시가 이어지며 제도권으로 이제 막 도입을 준비 중
일뿐 아니라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에 5년 뒤, 10년 뒤는 얼만큼의 상승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할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더욱 확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얼만큼의 성장을 이루게 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듯 암호화폐 시장 또한 그렇게 성장하게 될 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이 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20대 젊은 청년입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가상화폐 말고이네요.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 알려줄게 거액 뜯어낸 20대 검찰의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수익 투자 방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암호화폐를 수천만원 어치 받아 챙긴 20대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투자 업체인 척 투자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보며 범행이 나쁘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사기가 나오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투자의 기본 원칙만 알게 되면 절대 당할 수가 없는 사기이죠. 그렇게 고수익이 낼 수 있으면 왜 알려주겠습니까? 혼자 하면 수억, 수십억은 벌 텐데요. 리딩밤 이런 곳 절대로 돈 내지 마시고 항상 장기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금융권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관심도가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아직은 미개척 분야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인 한국 디지털 에셋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줄여서 KODA, 코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비트코인의 구매와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향후 다른 암호화폐도 취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인 위기 속 사람들이 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며 주식, 채권, 금, 암호화폐 등 은행에 넣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은행이 지금 이대로 가게 된다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시그널인데, 특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은행의 서비스를 대신하기 시작을 하며 은행 또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시중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죠. 현재 자산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단 5%도 되지 않습니다. 이 비중이 딱 10%만이라도 차지했을 때 지금과 달라져 있을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